전투력이 올라가고 있어요. 예. 잘했어! 자, 최병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론회 보면서 이제 교수님이, 저거 내가 했던 말인데. 체크 한번 해볼까요? 네, 3차 토론. 네. 네. 3차, 핵심만 딱딱 짚어주세요. 경제는 쉽게 얘기하면요. 제가 학생들 한 30년 이상 가르치면서 하는 얘기가 돈의 배분 문제다. 그렇지. 문제잖아요. 경제는 돈을 어떻게 배분하냐 문제다. 네. 근데 이제 돈의 배분은 커다랗게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에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일을 하면은 임금 받고 또 한 가지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돈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돈이 배분되기도 하고 정치가 돈을 배분하기도 하는 거예요. 바로 재정이죠. 재정이에요. 그렇죠? 흔히 시장은 1원 1표가 작동한다 그래요. 제가 학생들한테 나하고 여러분들하고 누가 은행 돈을 쉽게 싸게 이용할 수 있느냐. 교수님이 훨씬 더 낮은 금리로 대출받기 쉬운 거라는 건 뭐 상식적으로 다들 알잖아요. 그렇죠? 시장이라는 곳은 그러니까는 이게 불공정한 곳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힘이 센 곳이에요.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불평등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있는 사람이 더 돈 벌기가 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공정과 불평등의 격차가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보존하라고 만들어진 게 바로 이제 정치 영역인데 정치는 민주주의 원리로 작동되죠. 1인 1표. 나하고 이재용하고 똑같은 한 표 행사하잖아요. 대부분 사회를 보게 되면은 한 사회의 평균 소득보다 낮은 사람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하고 민주주의가 팽팽하게 긴장 관계로 이게 잘 균형을 맞춰야지만이 사회가 건강한 거죠.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재정까지 탐을 내는 거예요. 정부에 그러니까 1년 예산이 600조가 넘습니다. 그 돈을 내가 차지하고 싶은. 그러니까 재정을 둘러싼 그러니까 하나의 이 힘겨루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수님, 오늘 강연 좋은데? 쏙쏙 들어와. 팬데믹 상황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존의 위기에 내몰렸어요. 그렇죠? 그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사람들이 마지막 의지할 의지처가 어디냐면은 정부 재정인 거예요. 시장에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근데 기재부의 나라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잖아요. 국민들은 굉장히 지금 아주 힘들다고 아우성 치고 그러는데 재정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있으니까 돈 좀 풀어라. 예? 우리 지금 죽겠으니까. 정치인들은 그것을 그러니까는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국민들의 고통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정치니까요. 그거를 이재명 후보가 깃발을 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재정에 대한 국민 주권의 기치를 내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재정을 그러니까 그동안에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기득권층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밖에 없죠. 자기들이 그동안 딱 독점하고 있던 것을 뺏어가려고 하니까는. 그래서 이번에 3차 토론에서 핵심이 뭐였습니까? 재정을 둘러싼 논쟁이었잖아요. 뭐 기축통화니 무슨 뭐 국가채무 비율이 다 이게 재정과 관련된. 왜? 이게 돈 문제예요. 돈을 누가 쓸 것이냐. 돈을 누가 가질 것이냐. 이 문제인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국민이 굉장히 힘들다. 기업들이 어려울 때, IMF 외환위기나 이럴 때 정부에서 돈을 엄청 투입해서 구제해 주지 않았느냐. 이런 화두를 딱 먼저 던졌죠. 던졌더니만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 했냐면 기업들 공적 자금은 대부분 상환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부터 2013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투입한 돈까지 합쳐가지고 한 169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상환 안 한 돈이 한 51조가 넘어요. 30%가 넘는 거죠. 근데 이게 대부분이 상환됐다. 이건 거짓말이죠. 이번에 추경 규모가 얼마예요? 국회 통과된 게요? 16조 9천억 원. 정부에서 14조 원 했는데 민주당에서 한 3조 끌어올려서 16조 9천억 원으로 했죠. 근데 그거에 3배가 넘는 51조 3천억 원을 아직도 회수를 못하고 있어요. 25년이 지났는데. 기업이 꿀꺽한 거지. 그렇죠. 개인들은 그거 안 갖고 어떻게 살아요. 힘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돈을 먹고선도 눈 감고 지내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는 그냥 알고 얘기하는 거지. 모르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대부분 상환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어요. 정말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대부분 사람들. 충돌의 전선을 알았어요. 그렇죠. 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시장은 불공정하니 정부가 분배할 돈. 윤석열 후보의 스탠스는 쓰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뭐 국채 막 발행하면 되냐느니. 왜냐면 이재명 후보가 국채 발행해서 조달하자고 하니까. 그러면서 기축통화국이니 아니니 막 이런 얘기 막 나온 거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는 이게 시대 정신을 읽은 거예요. 재정을 국민들한테 돌려주지 않으면은
이 불평등하고서 그러니까 헤어날 길이 없다. 외신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를 다 조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의 불평등을 건드리고 있다. 그렇지. 시대 정신을. 그래서 독일 언론이랑 네, 프랑스 독일, 언론에서 프랑스 언론 다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 이유가 한국을 통해서 오징어 게임과 지옥을 통해서 불평등이 얼마나 심한지 알았는데 그걸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상대방들 쪽에서는 기득권 쪽이 총궐기 하는 겁니다. 기득권 재생산 구조가 무너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데올로기 동원하죠. 우리는 외아리기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재정 막 쓰게 되면은 나라 망한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국가 채무 비율이 몇 %가 적합하냐. 서로 그거 막 저 논쟁됐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85%를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후보는요, 다 근거가 있는 얘기만 해요. 85%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2018년도 2월 달에 IMF에서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그 당시 한 85%. 이거는 시기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더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자율이 더 낮기 때문에 지금이. 85%라는 게 IMF 보고서에 딱 있다 보니까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85%를요. 그 다음에 비기축통화의 국가 채무 비율이 적정 비율이 얼마인지 아느냐. 이게 굉장히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적정 비율이 몇 %라는 것은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50에서 60%라는 수치를 제가 또 얘기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당신은 그럼 몇 %라고 생각하나? 그러니까는 50에서 60%라고 했었어요. IMF나 국제기구들은 85% 정도까지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니까 너무 낮게 유지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50%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몇 프로가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이 매우 낮아서 충분히 여력이 있다가 답입니다. 아직 퍼센트는 그 얘기 안 본인은 하시고? 몇 %가 답이라고 잠깐 생각하세요?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낮다, 여력이 있다. 본인은 몇 %라고 생각합니까? 본인 먼저 대답을 해보세요. 한 50%에서 60%를 넘어가면 비기축통화 국가인 경우에는 좀 어렵다고 향후에 이것이 그냥 아무 말이나 한 거거든 그게. 그렇지. 그 상태로 둘이서 양대하 대결 했으면요. 진짜 아주 망신 톡톡이 당했을 거야, 아마요. 이재명 후보는 이거 빠삭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거를요. 한 번 더 때렸어야 돼. 그렇죠. 예. 근거가 뭐유? 맞아. 느낌이유 이렇게 나옵니다. 이전 토론회는 한 번 묻고 엉뚱한 답을 해도 다시 때리는 걸 안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2번 정도 따라 들어가더라고. 요거 한 3, 4번 따라 들어가잖아요. 기절해요, 기절. 근거는 뭐유? 나는 IMF인데. 근거가 없거든. 그래서 한 몇 초가 답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안철수 후보는 비기축통화 국가는 채권은 안 팔리기 때문에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 말한 거죠. 그렇지. 그것도 잘못 말한 거죠.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이렇게 합니다. 이 국가 채무 비율이 60%라면은 근거를 찾아오든지 하여간 네가 논리를 만들든지 나한테 제시하면 내가 A 플러스 준다 그래요. 그 근거를 가라 이거예요. 근거를.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학생들 가르치거든요. 근데 하여간 심상정 후보가 교수님, 그냥 지나가시죠. 안철수랑 윤석열이 그러니까 기승전 재정 위기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는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 편을 들었어요. 그렇죠. 제가 그걸 보면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냥 넘겨봅시다. 이제부터 이제 자료 보여드릴게요. 이제부터? 아니 이제 자, 이건 뭐 공적 자금 미해수 금액이 50조 4천억 원이라는 얘기. 아까 했던 얘기. 실컷 빌려줬는데 안 갚았다는 거야, 기업들은. 되게 안 팔려서 스스로 사신 거예요? 아니, 이거에서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 사인해 줄 수 있냐고. 그럼 자기들이 주문받아가지고. 사인해 줄 수 있냐고. 네. 계속 말하지만, 책은 읽는 게 아니에요. 책은 사는 거란 말이야. 예. 누가 읽으라고 하냐고. 내가 그런 힘든 일을 시키질 않아. 삶으로 해서 책에 우리가 갖출 예의는 99% 갖춘 거예요. 꽂혀 있잖아. 자, 예. 사주세요. 자, 기축통화, 비기축통화 얘기하잖아요. 그럼 기축통화 국가는 달러 발행하는 미국, 유로화 발행하는 유럽 국가들이.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그 다음에 영국의 파운드화. 70년대 초까지는 달러를 기축통화 하나만으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변동환율제로 변하면서 달러 가치가 불안정해지니까는 5개 국가의 통화. 중국이 2016년도에 가입을 했는데 SDR이라고 하는 영어는요. 이재명 후보가 기축통화 국가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있지 않냐. 하도 재정 건전성 공격하니까는 그 근거가 뭐냐면 IMF에서 주기적으로 뭐냐면은 그 기축통화 국가 범위를 그러니까 재조정하는 것을 회의를 해요. 올해 연기돼서 올해 5월달, 6월달 사이에 논의가 될 예정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6번째 기축통화로 사용할 국가, 2015년도 블룸버그 통신에서 6번째 기축통화 국가를 한국으로 보도를 한 거예요. 싱가포르가 국민소득이 굉장히 높은 나라잖아요. 이게 팬데믹 이후에 가계부채는 우리나라가 4배가 더 많이 증가했어요. 팬데믹 국가채무로 막은 거예요. 가계채무가 더 방어가 취약하다고 알기 때문에 기축통화 국가들만 그게 가능하고 비기축통화 국가들은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하니까는 이재명 후보가 우리나라가 아직도 재정에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가가 된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도 있지 않느냐. 이 양반이 보도를 얘기한 게 중앙일보하고 조선일보 이런 데 보도가 나왔던 거야. 기축통화 자격 충분히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잖아. 이게 기사가 나왔다고. 이게 정경련에서 2월 13일 날에 기축통화 편입 추진 검토 필요하다. 이런 걸 보고서를 내. 정경련에서요. 정경련에서. 이거 그래서 조중동이 쫙 보도했어요. 근데 이재명이 기축통화 얘기하니까 네. 태도를 싹 바꿔. 어떻게 기축통화국이 된다는 거냐. 지들이 열심히 보도해놓고 그렇죠. 이재명이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원래 정경련이 말할 때는 쫙 보도했거든. 자격 충분. 그러니까 자기가 보도한 걸 자기가 부정하는.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국채 발행 시 인기가 없다. 다스베이다에서 한번 그렇죠, 다뤘어요. 예. 네. 작년 10월 달, 재작년 9월 달에 연속으로 외국 금융시장 나가가지고 발행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유로채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을 했어요. 한국이 그러니까는 7억 190만 유로를 채권을 발행하고 만기가 되는 5년 이후에는 7억 유로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원금보다 190만 유로를 적게 갚는 거야. 그게 마이너스 금리죠.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거지. 그렇죠. 달러 채권은 4배나 더 많이 주문이 들어왔어. 서로 사겠다고. 유로 채권은 6배나. G7 국가들 웬만한 채권보다 우리나라 채권이 훨씬 더 인기 좋아요. 코로나를 잘 네. 보겠잖아. 채권 금리 상승폭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적어요. 그 수요가 맞는 거죠. 계속 OECD가 발표했잖아. 코로나로 가장 경제적 타격을 적게 입은, 가장 경쟁 속력이 높은. 이거 전 세계에서 다 알아.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 인기 없다는 건 모르고 하는 소리. 총수가 하는 얘기를 전경련이 기축통화 근거의 이유들을 다 얘기를 해요. 그 얘기들을. 아, 그래요? 뭐, 정경련하고 나 통한 거야?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하는 얘기가 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고, 윤석열 후보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아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아무 근거 없이 하는 얘기고. 예.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50 내지 60% 넘으면 어렵다. 이게 국제결제은행의 자료인데, 신흥시장 국가들이 평균이 한 65%야. 예? 다 망했어야 되잖아. 선진 국가는 물론 100% 안팎 다 넣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근거 없는 수치를 가지고 막 떨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아, 또 있어? 아이, 넘겨보세요. 아이. 정경련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후수습하느라고. 말을 또 그러니까 바꿨어? 예. 아, 기축통화 편입 때도 국가 재정건전성은 여전히 중요하다. 연락했겠지, 연락. 서로 통한다는 얘기지, 저쪽하고는. 아까 얘기했던 블룸버그에서 넘버원 캔디데이트로 우리나라가 6번째 과연 될 것인가 포함될 것인가 하면서 이번에는 드디어 한국 통화가 될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정경련도 그 얘기를 한 것이고, 그렇죠, 예.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도 그 얘기를 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죠. 빵빵 헛소리 했었다. 자, 여기까지 야, 할까요? 넘어가요. 아, 잠깐만. 또 있어? 아니, 지금 이게 이제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디지털 데이터 경제에 딱 이렇게 소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찬스 왔네.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나왔어. 그래가지고 대학생이 유치원생한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야. 너 이거 알아? 지금 안철수를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